최근 전남 동부권 지역 경제의 핵심인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의 이유로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며 어느 때보다 지역 경제와 고용 환경에 불안을 겪는다고 합니다. 김재상 기자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남 동부권 지역 경제의 핵심인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성됐습니다. 2달 정도 해서 일단 면담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 이렇게 좀 만나서 우리 참여를 좀 요구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2달 동안 진행을 했고 4월 17일 날 참여를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산단은 지난 60년 동안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단지로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심화된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모두의 관심과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넘기고 기회로 승화시켜 하루빨리 국가산단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광양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후원금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매월 10만 원씩 양육 지원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주은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18개 후원기업과 가정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자녀 이상 가정과 기업 및 단체 간 자매결연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공동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로 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광양시 아동보육관은 광양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바탕으로 총 44개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끌어냈으며 이들은 68가구의 4자녀 이상 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기탁된 후원금은 1년의 결연 동안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매월 10만 원씩 양육지원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저출생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길은 단지 아이를 더 낳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아이를 낳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탁식을 통해 광양시와 기업이 맞잡은 손이 시민들을 따스히 감싸 안는 울타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신안의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 집적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민자 20조 원이 투입돼 해상풍력 10개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대형 원전 3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단일 단지 기준 아시아 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로 추진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직격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직격화 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간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집단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구역입니다. 단지는 전체 10개 단지 3.2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며 설비 용량 기준으로 온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 실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발전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여수 고흥을 중심으로 동북권과 영강, 진도 등 전남 전역의 해상풍력 30기가와트 보급, 도민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달성, 기자재 연간산업 및 재생에너지 100, 수요기업 유치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목포 신안과 해남 하원 산단에 터빈 블레이드 하부 구조물 제조기업 100개를 유치하고 2,5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침체를 겪는 풍력 업계의 켜진 성신호와 전남의 에너지 산업 수도 및 아시아 태평양 해상 풍력 중심지로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삶의 여운을 더하는 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전통 기술을 이어 한지공예로 현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60호 색지장 이수자이자 대한민국 전승자 전통한지 이수자인 김리환 작가의 이야기, 정서윤 기자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곡성 석곡에 10여 년 전에 기양하여 지물공예 활동하면서 시골살이에 적응해 가고 있고 지역민들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배움이라는 즐거움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왜곡되지 않고 전통 기술을 보존하면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법을 적용시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김리환 작가의 손길이 닿은 한지는 단순한 공예를 넘어 조상의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어린 시절 조부님이 패지를 활용해 생활 속 기물을 만들던 기억은 그녀의 작품 세계에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전통 기물이라든가 전통 기술이라든가 그걸 기초로 해서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차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이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신미성을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 전통 기술이 지켜나갈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60호 색지장 이수자이자 대한민국 전승자 전통한지 이수자인 그녀의 작품은 사라져가는 전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합니다. 한지를 통해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은 김리환 작가. 그녀의 노력 속에서 전통 문화는 오늘도 새로운 숨을 쉽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부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기록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품어온 또 하나의 꿈은 바로 지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종이 위에 깃든 마음과 손길이 모여 단순한 재료였던 한지가 영적 상징이자 치유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김리환 작가는 그 여정을 통해 한지가 지닌 무형의 깊이와 전통이 가진 생명력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종이 공예가 현대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여성들 전유물로 해서 전승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어찌됐든 전통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명감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을 관이라든가 연계해서 기록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리환 작가는 전통 한지의 가치를 현대에 전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기법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며 생활 속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한지처럼 그의 작품은 조상의 지혜와 정서를 담아 현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한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닌 우리의 역사이자 삶이며 미래 세대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통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